코로나19로 판로가 끊긴 지역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흥에서는 마늘 농가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시작해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민선 7기 완도군의 주요 시책인 해양치유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조류와 전복산업특구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해양치유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장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봤습니다. 양귀비 불법 경작이 잇따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완도해경이 양귀비를 몰래 키운 19명을 적발하고 400점을 압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지역 농가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흥 햇마늘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고흥군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늘 농가의 판로 확대에 숨통을 틔울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고흥 햇마늘 재배 농가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대풍년을 이뤘습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2만 5천여 개 농가가 마늘을 6만 3천여 톤가량 생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8천여 톤가량 증가한 생산량입니다. 공급량이 늘면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늘값은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흥군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산 농산물, 특히 마늘을 많은 국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와 함께 오늘 이런 판촉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마늘값이 하락하면서 한 단에 5, 6천 원에 납품됐던 고흥 햇마늘. 하지만 이번에 납품된 마늘은 한 단에 7천 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계약된 마늘은 모두 22만 단, 1,320톤입니다. 롯데쇼핑과 GS 더 프레시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역 농가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 마늘은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아서 면역력이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전남 지역 농가. 대형 유통업체 선점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고 판로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지역 특화 작목인 유자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13일 고흥 유자 중국 수출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유자는 고흥 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모두 4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유자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100톤으로 전국 82%를, 재배 면적은 804헥타르로 전국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자는 올해 1분기 전국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한 3,758톤으로 확대됐습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레몬에 비해 3, 4배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반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 해조류 산업특구가 하나로 합쳐져 2,500억 원에 가까운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 조성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운 모래가 가득한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남해안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해조류와 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저장시설과 면역관리와 스트레스 완화, 대사증후군 관리 등 전문적인 치유를 위한 테라피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리조트, 레지던스, 그다음에 골프 테마파크, 뷰티크 시설 등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치유센터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을 더욱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의 2개 특구를 하나로 통합한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습니다. 완도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를 통해 완도읍과 11개 읍면에 수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전복 폐각 자원화 사업 등에 사업비 1,29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2,5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해조류와 전복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특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를 대표하는 것이 역시 해조류고 전복입니다. 그래서 이 2개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묶어서 해조류 전복 산업특구로 이렇게 새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완도를 대표하는 해조류와 전복을 하나로 묶어서 변경해서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된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해조류 특구 지정 등으로 주력 사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가 12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아패권역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아패읍 복룡지구 일대 49만 제곱미터 부지에 견실 시공을 통한 산단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 참여와 시행 방식에 대해 논의한 뒤 사업 시행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산단이 조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1,5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도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됩니다. 장흥군이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역 출신 당선인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입니다. 장흥 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장흥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님 5분 쫓아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흥군은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육 연도교 건설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관광자원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외에도 의향 장흥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항일 기념관과 추모광장, 시대별 테마공원 등 정남진 국가위인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장흥 발전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각별하게 잘 챙겨야지요. 우리에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무회의 석상에서 남해안 관광 프로젝트를 진짜 논의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오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새로운 국회에서 장흥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양귀비를 경작한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완도 해경은 양귀비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해 양귀비 414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는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며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 모르고 재배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12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월 전국 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라남도가 72.9%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보다 3.7%포인트 올랐으며 전국 평균인 58.9%보다 14%포인트 높았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5월 62.9%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3월 조사 때보다 1.7%포인트 오른 72.4%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서군 교육감도 60.9%를 기록하며 1년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여수울 선거구 김회재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김회재 당선인을 신임 원내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회재 부대표가 참여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최초로 입안했던 경험이 있다며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입법 관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가 벼농사 제초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벼 재배 농가의 왕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논 539헥타르에 왕우렁이 6,480kg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은 벼 이항 후 5에서 7일 안에 10헥타르당 1.2kg의 왕우렁이를 투입해 제초 효과를 얻어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를 막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목포에서 5살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파출소에 기부금 16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건넨 어린이는 11일 저녁 6시쯤 아버지와 함께 목포 산정 파출소를 찾아 어려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써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와 함께 5만 원권 32장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파출소 직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부 경위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게 기탁금을 건네받은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신안군 장학재단에 1억 원 기탁금을 약정하고 우선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안군 산림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산림조합은 2016년부터 해마다 1,0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희귀 식충식물인 끈끈이 귀개가 최근 신안군 앞해도 일원에서 발현됐습니다. 신안 앞해도에서 발견된 끈끈이 귀개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300여 개의 개체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끈끈이 귀개는 주로 전남의 해안가 산지 풀밭에 드물게 분포하고 있으며 식충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라남도 정책사업인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남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고흥에서 짧게는 5일, 길게는 60일까지 체류하면서 농촌 체험과 영농 기술 교육,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해 귀농귀촌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운영 마을은 생태 농원 소용과 선정마을, 법인으로는 해맑은 밤 영농 법인이 선정돼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남군이 오는 23일부터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0년 걷기 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사람과 접촉이 적고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개별 여행과 걷기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과 6월에는 나홀로 여행자를 위한 한적하고 안전한 걷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황사 일주문 앞에서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출발하며 스탬프 랠리도 함께 운영합니다. 걷기 대회 신청은 해남군청 관광과 축제팀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일자별 걷기 코스는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12만 보 생활 속 걷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생활 속 걷기 운동 확산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모바일 걷기 웹 워크원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12만 보 걷기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선착순 435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과 트롯의 앙상블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국악과 트롯의 앙상블은 남도민요에서 흘러간 옛 노래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하고 무료로 운영됩니다. 광양시가 상하수도 요금 자동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 상하수도 홈페이지와 위텍스, ARS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원하는 결제 카드를 지정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신용카드 구축 후 시민 홍보와 시범 운영을 통해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0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시작되는 금요일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만큼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수십 분 이내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하루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